자, 이번 강의는요, 전번 강의는, 리볼링한 칩셋을, PCB에 안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모든 작업이 끝났으니까, 분해했던 그 제품을 다시 결합해서, 최종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죠.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테스트 했을 때 다시 화면에 GPU 상태가 불량해서 줄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아예 안 나온다든가 하는 것은 이 작업자가 작업을 잘못한 거다. 즉 다시 재불량을 일으켰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다시 처음 1단계에서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쉬운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할 때 여러분들 1단계에서부터 좀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GA 작업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 번, 수백 번 작업을 해서 그 나름대로 결과의 데이터를 머릿속에 아니면 또 나름대로 그 온도 프로파일을 PC에 저장해 놨다가 그런 유사한 제품이 들어왔을 경우 적용해서 하는 그런 연습과 그죠? 실패와 또 내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통계치를 갖고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BGA 작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뭐 온도 프로파일을 딴 사람한테 좀 카피해 달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적용하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은 장비의 특성도 틀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작업 환경도 틀리고 또 작업장의 평수에 따라서 또 온도의 변화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제품을 그 스스로 해봐 가지고 그 결과치를 잡아서 그 나름대로 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죠. 자, 일단은 전번에 작업한 거 이어서 쭉 한다면 이제는 분해했던 그 제품을 다시 결합을 하는 거죠. 먼저 이제 그 요 칩셋이 수평을 이루게끔 보통 여기 이렇게 고무 패킹이 들어있던 거 아니면 그 네모난 그 플라스틱 제품으로 이 칩셋을 감싸는 그런 재질도 있어요. 일단은 그 칩셋과 쿨러의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무 패킹을 다시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 뭐냐면 메모리 지금 이 비데오 메모리 쪽에 이 방열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고요. 없는 제품이 있어요. 대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고급 제품들은 이 쿨러와 같이 이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개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품이 좀 고급 제품들은 아무래도 부가적인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띄어냈던 이제 그 비데오 메모리 쪽에 히트싱크, 즉 방열판이라고 그러죠. 그걸 다시 부착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칩셋 방열을 위해서 그냥 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요 지금 이 칩셋 부분에 GPU 칩셋 부분에 이 써멀 그리스를 도포를 해야 됩니다. 왜 더욱더 도포를 해야 되냐면은 히트싱크가 요 닿는 부분이 구리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좀 비싸요. 근데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더 열 전도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써멀 그리스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도포를 해야 됩니다. CPU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우스 브리지나 노스 브리지도 히트싱크가 접혀져 있다 그러면 반드시 써멀 그리스를 도포하는 게 중요하죠. 간혹 저희 매장에도 그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저씨 써멀 그리스 있어요 하고 오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에 쓰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꾸 온도가 올라가서요. 그 CPU나 이런데 다시 좀 칠하려고 그래요. 그런다고.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 아시는 분들이겠죠. 도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쿨러를 장착하게 되겠죠. 쿨러 장착할 때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뭘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요. 저도 이제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를 양쪽에 고르게 힘을 가해서 쿨러를 내는데 잘못하면 요 부분이 여기 칩셋이에요. 요 부분 힘을 주면 잘못하면 요 부분이 깨져버립니다. 요 부분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깨지면 이건 끝난 거죠. 그래서 쿨러를 장착할 때 요 양쪽에 1차적으로 자 구멍에 좀 넣고 양쪽 손을 이용해서 동시에 꾹 눌러서 동시에 들어가게끔 해주셔야지 여기 꾹 누른다면 이쪽 기울기 때문에 칩셋이 여기 손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뭐 강하게 힘을 누른다면. 그래서 양쪽으로 손을 잡은 다음에 꾹 양쪽으로 눌러주면 쏙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원 라인을 연결해 주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 됐다 그러면 이제 PC에 장착을 해야 되겠죠. 장착을 해서 윈도우 화면이 나올 때 깨지나 안 깨지나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깨진다 그러면 그거는 고객한테 인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화면이 제대로 나오면은
우리가 BGA 누역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바로 출고하면 안 되고요. 최소 1시간 정도 켜가지고 이상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고객한테 인도해야 된다.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모니터 수리할 때도 바로 출고하지 않죠. 에이징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 에이징을 한 다음에 에이징 테스트를 1시간 정도 한 다음에 고객한테 인도를 해야 된다. 모니터 같은 경우 소비자 와서 보통 얘기해줘. 아, 이게 1시간만 또 2시간 정도 되면은 미상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그런 경우는 고객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수리하고 보통 우리가 한 3시간 정도는 에이징을 걸어야지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 그죠? 뭐 급하신 분들은 수리하고 나서 바로 그냥 테스트 10분도 안 해보고 됐습니다 하고 소비자한테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노트북이든 뭐 그래픽 카드든 메인보드든 AD보드든 수리하고 나서 일단은 에이징을 걸어서 우리가 충분한 그 테스트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인도해야 재콜 내지는 소비자의 컴플레인이 들어오질 않는다 하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하면 최종 인도가 떴을 때 저번에 줄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깔끔하죠, 그죠? 예. 그렇지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무슨 현상이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래서 에이징을 걸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으로 GPU 쪽에 불량난 칩셋을 떼어서 잔납을 제거하고 새납을 리볼링해서 다시 이제 붙여서 이렇게 제품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불량난 상황에서 젤프락스를 집어넣고 열풍기로 리히팅 했다면 물론 이런 화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최소한 1개월 내지 2개월도 못 간다. 저희 가게에는 이제 보통 PC방에서 뭐 그래픽 카드가 뭐 10개, 20개씩 막 들어오는데 그건 제가 리볼링 작업을 안 해 단가가 안 맞으니까 사장님 6개월만 쓰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리히팅 작업을 해준다고요. 리히팅 작업을 띄지 않고 리볼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가 그것은 이미 그래픽이 줄이 생긴다는 얘기는 납이 산화가 되고 이미 크랙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젤프럭스가 좀 더 납을 모아주고 잘 붙이는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몇 개월은 견디겠지만 분명히 3개월 이후에는 재콜이 100%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작업은 여러분들한테 권장사항이 아니라고 강의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은 물론 공부 차원에서는 많이 해보셔야 돼. 근데 소비자가 갖고 왔는데 단가가 높게 오르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그래픽카드 메인보드는 보통 많이 하지 않고요. 물론 뭐 중요한 건 합니다. 하지만 주로 노트북 쪽에 작업을 많이 하죠. 단가가 높으니까 소비자는 또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그렇지만 공부 차원에서는 제일 하기 좋은 게 바로 이 그래픽 카드예요. 그래픽 카드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분량을 모았다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픽 카드도 GPU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거나 제가 작업하는 형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좀 종류별로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좀 모아놨다가 BGA 누역 작업, 뭐 칩셋도 분리해보고 잔납도 제거해보고 볼도 한번 얹어보고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BGA 누역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누역 장비 없어도 돼요. 일단은 연습할 때는 열풍기류다가 있잖아요. 잘 해서 분리를 하고 다 잔납 제거하고 리볼링 직은 있어야 되겠죠. 지그나 만능 스테이션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구입해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장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픽 카드를 먼저 모으고 리볼링 지구하고 기본적인 스텐실을 좀 구매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권장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뭐 그래픽 카드든 노트북이든 칩셋들이 다 똑같은 어떤 규격의 그런 칩셋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노트북 쪽은 좀 어렵고 그래픽 카드를 갖고 연습할 때는 이런 종류의 그 그래픽 카드를 좀 여러분들이 좀 모아 놓으세요. 자, 칩셋 형태가 요런 제가 작업한 요렇게 생긴 게 있고요. 그죠? 요렇게 생긴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그냥 메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띄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게 온도를 그래서 온도가 똑같은 온도를 갖고 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메탈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게 또 엑스박스나 PS2 이런 그 게임기도 요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요런 유형의 그래픽 카드 좀 모아 놓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떼어보면 아 몇 도에서는 떨어지고 몇 도에서는 불량생 하는 것을 여러분 데이터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또 양쪽 테두리에 메탈 형식으로 된 게 이런 게 있어요. 요런 것도 아까 초반에 보여드린 요런 제품에 비해서 그죠? 요런 제품에 비해서 온도 프로파일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유형의 작업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또 어떤 게 있냐면 뭐 이건 아까 보여드린 것이 그거 좀 크죠? 칩셋이 그죠? 면적이 좀 크죠?
그래서 요거는 건 이제 노즐이 좀 넓이가 좀 커야 되겠죠. 틀립니다, 이게.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게 있냐면, 여기 사우스 브리지, 네임보드의 사우스 브리지처럼 요렇게 칩이 요렇게, 요런 형식으로 생긴 게 있어요. 유형들이.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유형애를 자꾸 해봐야, 그죠? 일단은 1차로 열풍기로 작업을 해봐야 돼요. 열풍기 했을 때, 야, 얼마 온도에 올라가니까, 잘 떨어지더라. 얼마 온도가 잘 떨어지는데, 요 지금 요 칩을 보호하기 세라믹 막이 이 풀빵처럼 푹 올라오더라. 그런 걸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데이터를 못 잡았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불량이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데이터를 잡아야 된다. 또 노트북의 예를 좀 들어보면요. 자, 이런 노스 브리지가 형태가 좀 틀려요. 그죠? 그 다음에 사우스 브리지 요것도 좀 틀리죠. 이 온도가 틀리게 해야 떼어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온도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GPU예요. 이 노트북에 이런 거 같은 건 위험하죠. 좀 잘해야 된다고. 왜냐면 이 GPU 위에 비디오 메모리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있고 이게 통합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온도 잘못하면 이 비디오 메모리에 있는 이 납들이 다 튀어나와 가지고 결국 새 칩을 사야 되는, 결국 재생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다 틀리단 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은 뭐냐, 굉장히 작업을 아주 많이 해보고 해야 돼. 그래서 이 BJ 작업은 수리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고, 뭐 IMD나 SMD 부품처럼 그냥 열풍기나, 그죠? 인두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것 부분이죠. 그래서 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작업을 왜 해야 되냐면은 앞으로 모든 전자제품들이 BGA 타입화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한번 뜯어보세요. BGA 타입 많이 돼 있어요. 그죠? 어차피 데이터 복구하시는 분들은 그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리를, 그죠? 띄어가지고, 그죠? 뉴욕 작업을 해야 된다고. 띄어가지고 뭐 리더기에서 데이터를 읽어낸다든가 하는 작업할 때도 이런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비디오 카드를 좀 모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작업을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때는 성공이 되고 어떤 때는 실패가 된다. 어떤 때는 온도를 얼마큼 잘 되더라. 어떤 때는 온도를 올리니까 이런 문제 생기더라 하는 데이터를 여러분 스스로가 잡아야지 뭐 고수들한테 연락을 해서 데이터 하면 달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수평을 이 칩셋하고 쿨러하고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 고무 베킹이나 아니면은 칩셋을 양쪽에 덮을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제품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고무 제품도 있기 때문에 좀 붙여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비디오 메모리 쪽에 히트싱크를, 떼었던 히트싱크를 다시 부착을 합니다. 저 뒤에 붙은 양면 테이프는 열을 받으면 딱 붙어버려요. 저런 거 뛸 때도 조심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비디오 메모리를 들고 일어난단 말이죠. 조심해야 되겠죠. 좀 단단히 붙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방열 쿨러를 끼기 전에, 그죠? 열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서 써멀 그리스를 발라야 되겠죠.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적당량을 좀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을 합니다. 자, 양쪽에 있다 구멍에 살짝 맞춰 놓으시고요. 자, 양쪽 손으로 꾹 눌러줍니다. 그럼 탁 하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팬의 VC 전원 공급 라인을 커넥터에 삽입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최종 결합한 상태입니다. 그럼 뒤에 이제 그 뺐던, 작업하면서 뺐던 이제 그 브라켓을 다시 좀 연결을 해서 주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마지막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그 메인보드에 꽂는 요 부분이죠. 여기 PCB 그 슬롯 부분. 요 부분이 플럭스가 묻어서 좀 상태가 접촉 불량이 많이 나요. 그래서 PC에 꽂을 때는 TC를 한번 닦아낸다든가, TC가 없는 사람은 지우개로 양쪽 면을 좀 깨끗이 지워줘야 돼요. 이게 플락스 묻어서 접촉 불량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TC로 딱 제거를 해주시든가, 아니면은
지우개 있죠? 고무로 깔끔하게 요 부분을, 금도금된 요 부분, 여기 99.9% 금도금돼 있는 거예요. 요거를 깔끔하게 좀 닦아줘야 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꼈을 때는 접촉불량이 일어나요. 이 프락성이 많이 좀 묻어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여기를 요 세척을 해줍니다. 앞뒷면을, 요 부분을. 자, 이제 PC에 장착을 해야 되겠죠. 이제 가슴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야, 불량이 됐어, 아니면 내가 작업을 잘했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한테 나의 테스트를 받는 거죠. 자, 이제 전원을 넣습니다. 펜이 잘 돌아가고 있네요. 자, PC 화면을 좀 봅니다. 부팅이 되고 있죠. 자, 일단은 요 테스트 화면에서는 줄이 안 생겼어요. 일단은 윈도우를 띄워 봐야 되겠죠. 자, 윈도우가 뜨고 있습니다. 예. 윈도우가 아주 깔끔하게 떴죠. 그래서 이 지금 그래픽 카드는 작업에 성공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바로 출고하지 마시고 한 1시간이나 2시간, 그죠? 어떤 그 인터넷을 띄워가지고, 익스플로러를 띄워가지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출하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하나 더 작업해야 될 게 뭐냐면은, GPU 상태를 좀 원활하게 점검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로 GPU 상태를 에이징을 걸었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안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툴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 부분을 갖고 점검을 해줘야 최종 출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상태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에이징을 거는 GPU 쪽에 에이징을 걸 때 GPU 상태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리볼링을 하고 다 이제 테스트를 할 때 보통 윈도우 화면이나 인터넷 화면을 보통 띄워놓고 한번 작업을 해봐요. 이상이 없다 출고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간혹 이제 그 고객들이 고장 증상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윈도우 화면 들어가서 이런 거 할 때는 이상이 없는데 왜 게임만 들어가면 화면이 멈추고 재부팅이 되고 뭐 깨지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윈도우 화면은 우리가 뭐 2D 화면이죠. 2D 화면이기 때문에 리소스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히지 않아요. 근데 3D 작업할 때는 GPU가 볼이 붙은 그 자리들이 전부 연산하는 자리거든요. 3D는 XY 좌표를 갖고 연산해서 그 점을 찍어주기 때문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GPU 쪽에 어떤 그 볼 상태가 안 좋거나 떨어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은 GPU 디바이스 자체 문제가 생기면은, 그죠? 게임 들어갈 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GPU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OCCT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최종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에이징을 걸 때 한번 같이 시도를 하시라는 얘기죠. 한 5분 정도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요 프로그램을 끄고 계속 이제 한번 그래픽카드를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자, 이 프로그램을 띄웁니다. 이렇게 띄우면 여기 CPU 3D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가 있으면 탭을 요 GPU 3D 쪽에 놓고요. 일단 ON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런 화면이 테스트 화면이 나와요. 이렇게 가면서. 근데 GPU 불량이라면 이 화면이 빠져버리고 바로 화면 바탕에 나가버립니다. 이런 화면이. 그건 GPU 불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딴 데서 중고를 사든 간에 뭐든 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GPU가 게임에 들어가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3D 테스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오면 이제 불량 아까처럼 뭐 얘기를 하면 먼저 수리하기 전에 한번 꽂아 봅니다. 여기다가 꽂아 보고 나서 문제가 없다면 뭐 이상이 없다 얘기해주고, 이거 GPU 쪽 문제가 있네요. 뭐 리히팅을 해드릴까요? 뭐 리볼링을 해드릴까요? 얘기를 한다고. 근데 보통 PC방에서 가져오는 거 20개, 30개 같은 거는 우리가 리히팅 작업을 하는데, 리히팅 작업하고 나서도 그냥 보냈을 경우는 사장님 게임 들어가니 또 마찬가지인데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OCT라는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3D 테스트를 해서
GPU가 이상이 없는지를 최종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된 것만 이제 PC방에 주고 아닌 것은 이거는 안 되겠네, 버려야 되겠네 하고 이제 PC방 사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 그래픽카드 수리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띄워서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번 강의는요, 그래픽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불량난 거를 리볼링해서 다시 우리가 PCB에 붙여서 그래픽카드를 원상태로 돌리는 그런 작업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거고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BGA 장비를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풍기로다가 작업하는 거를 갖고 한번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강의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